자, 2023년 1월 26일입니다. 만화클래식 178편 망가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우님, 정다빈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죠. 약간 군대 말투처럼 나왔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전우님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명절 전에 저는 이제 미리 고향에 좀 다녀와가지고 그래서 명절 때는 그냥 조용히 쉬었고요. 근데 컨디션이 계속 좀 안 좋아서 계속 그냥 약간 골골대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연초인데 계속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상황이라서 뭔가 좀 어떻게 하면 기운을 회복할 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 이제 몇 번 이야기했던 인보 중인 새끼 고양이가 엄청 그 사이에 잘 크고 있어가지고 엄청 지금 되게 귀여울 텐데 저희끼리만 이거를 보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얼른 보호자가 나타나서 귀여운 보리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정적 부담이 있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치즈 냥이다 보니까 약간 치즈 냥이 한 마리를 데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걔가 2인분이에요. 다른 고양이에. 와우. 덩치가요? 네, 덩치나 먹는 거나 사는 것까지.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약간 같이 있으면은 거의 아빠랑 애기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지금. 치즈 2마리가. 혹시나 똑같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은 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시군요. 근데 요새 날씨가 좀 변덕이 심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요새 감기 걸리고 좀 힘들어, 컨디션 안 좋아 보이는 분들 주변에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전우님도 잘 컨디션 관리 잘 하셔서, 우리 계속 다빈님에게 도전해야죠. 저 사람이 모르는 만화가 나올 때까지, 저 사람이 재밌다고 하는 만화가 나올 때까지, 계속 그렇게 다 도전을 해야죠. 저희 기운 차려서 늙어 죽을 때까지. 다빈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이번 명절은 되게 조용하게 보냈고, 큰 집이 저는 별로 안 멀어가지고 오전에 갔다가 점심 먹고 돌아와서 되게 짧게 방문만 했고 저도 남은 연휴는 계속 만화 보고 애니 보고 그런 거 빼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만화는 이제 오늘 다룰 만화하고 전에 재미있게 봤던 만화 중에 뭔가 설이나 명절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 만화들 조금 골라서 그거 다시 봤고 애니는 제가 요즘에 건담 최신 시리즈인 수성의 마녀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다 보진 않았는데 보는 중인데 재밌는 것 같아요. 수성의 마녀 혹시 보셨어요, 전우님? 저는 이야기만 듣고 건담 자체를 애니라서 여태까지는 전혀 사실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애니메이션이기도 하고. 건담 D 오리진만 만화로 봤었기 때문에. 우리 건담 D 오리진, 그거 너무 유명하구나. 한번 다룰까 했는데. 네. 그거는 미약 클래식에서 다룰만 하지 않을까. 미약 탐구에서, 그렇죠. 미약 탐구에서,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자면 1, 2, 3월 달에 기획서 쓰는 시즌이라. 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컨디션이 안 돌아온 상태인데 이거 한다고 굉장히 정신이 없고. 근데 그보다, 또 중요한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녹음 내용이 진짜 좋았잖아요. 근데. 네, 맞아요. 제가 아마 녹음본 올리면 아실 텐데, 제가 설날 명절 동안 그거 없애보려고 계속 제가 녹음된 본에, 제 음성에 뜩뜩뜩뜩뜩 이런 소리가 계속 뒤에서 들려요. 그래서 뭔가 그 파일만 그래. 다시 테스트 해보니까 제대로 잘 되던데.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막 살려보려고 여러 번 편집했는데 잘 안 돼서 아마 이 방송이랑 같이 올라갈 건데, 굉장히 아쉬워요. 그 방송 잘 나왔는데. 물론, 제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방송이 잘 나왔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 셋 다 뭔가 정리된 내용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좀 음질이 안 좋게 올라갈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려운 상태로 지금 편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 이제 이거 우리가, 요새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거 근황 토크 하면서 원래 방송 후원해달라, 댓글 달아달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1월 1일 이후로 지금 방송이 하나도 안 올라가더라고. 이 상태로 후원해달라, 댓글 달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오늘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아마 2개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떤 만화를 들고 오셨습니까, 조누님? 네, 이번에 소개할 만화는 네. 야기 노기히로라는 작가의 엔젤 전설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90년대에 연재돼가지고 15권까지 해서 완결이 된 지가 20년이 넘은 작품이에요. 네. 네. 90년대 초중반에 이게 이제 제가 그 초등학교 때죠. 중등 때까지 해서 만화책 이제 만화 그 책방에서 한참 열심히 보던 때 이 만화도 알게 됐었고 처음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해적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천사의 전설이라는 그런 제목의 해적판으로 먼저 이거를 이제 봤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이름으로 막 나왔었는데 되게 기억이 나요. 그 이름까지도. 나일등이라는 이름이었거든요. 주인공 이름이. 그래서 은근히 그때도 인기가 있었고,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인기 있던 작품들은 그때 또 이제 다 나중에 라이센스 돼가지고, 완결이 되던 편이었으니까 이 만화도 확산해서, 정식 발간을 해서 완결 다 됐었던 만화고요. 10년 전쯤에 이게 복각판으로도 애장판으로 다시 한번 나왔었던 거가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꽤 인기가 있었고,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 아닐까. 지금 이제 리디북스에 올라와 있는 거는 이전에 올라와 있던 그 버전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망가다에서 다룰 원래 마이너한 만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요즘 사람들은 사실은 볼 일이 별로 없는 이런 만화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비님이, 이거 모른다라고, 안 봤다라고 하셨을 때, 이거 재밌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 엔젤 전설 완결 이후에 다른 만화들도 계속 연재를 했었거든요. 플레이모어라는 판타지 액션 만화를 이제 연재를 했었고, 이 작가분이 예전에 20년 전에 막 죽었다라는 이런 소문이 막 있었는데, 그 뒤에도 이제 만화 연재는 계속 했었고, 지금까지도 창공의 아리아드네라는 판타지 모험물을 또 연재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20권 넘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상태인데, 사실은 저야말로 엔젤 전설만 봤고, 그 클레이모어는 지금 리디북스에 있긴 있어요. 근데 보다가 이거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자꾸 보려고 해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공의 아리아드네는 이게 아직 할인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 구입을 안 했고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20권이 넘다 보니까 할인을 해야지 이런 거는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랑 비슷한 연배라면은 엔젤 전설 쪽을 좀 더 잘 알 것 같은데, 요즘 분들은 클레이모어나 성공의 아리아드네를 좀 더 잘 알지 않을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말하신 대로 클레이모어하고 창공의 아리아드네는 조금씩 봤어요. 근데 이 작가한테 그렇게 큰 관심이 안 생겨서 엔젤 전설이라는 작품이 있는 거를 이번에 전우님 통해서 처음 알았고, 사실 제가 저번에 전우님이 가져오신 개그 만화인 즐겁게 놀아보세요. 이거를 전우님께서 되게 잡아서 무슨 구전 전설처럼 돼버렸어. 즐겁게 놀아보세요 편을 꼭 보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알려면. 반응한 감이 있어서 이번에도 이제 이게 장르가 개그 만화로 리디에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떨지 기대 반 걱정 반이 되었는데, 되게 색다른 매력을 가진 작품이라서 제가 되게 빨리 끝까지 설에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빈님에게도 제가 이 사이사이에 즐겁게 노래보사를 했던 이후 사이사이마다 제가 집착적으로 재밌지 않냐라고 계속 이렇게 물어봤어가지고, 이 즐겁게 놀아보자 저한테 약간 뭔가 그게 있거든요. 트라우마로? 아픈 손가락? 네, 트라우마일까? 뭔가, 예. 그래서 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른다면은 그 즐겁게 놀아보자 편을 꼭 들어주시길 바라고, 다빈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이 저가 그때부터 약간 더 커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알아보는 눈이 좀 별론가? 이상한가? 라는 생각도 아니에요. 그때부터 좀 많이 하게 됐고. 왜 다빈님이 기준이 된 거야? 근데 저희가 저번 성수동 만화 사교 모임 때, 즐겁게 놀아보세 만화책을 가지고 오셨던 분이 계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제가 정말 큰 위안을 받았었고, 그분한테 제가 처음 만나 뵙는데, 엄청 친한 척 했었거든요. 질문 엄청 많이 하셨죠. 네, 엄청 관심 보였고, 네. 그분 다시 뵙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전히 저는, 달빈님에게 개그만화 또 앞으로 소개해가지고 뭔가 인정받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미련을 아직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네. 언젠가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 엔젤 전설도 다 보고 나서 카톡방에 다빈님이 대체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카톡방에 약간 걱정했어요, 저도 그때. 그럼 근데 해명할게요. 뭘 해명해? 그냥 맞잖아. 더 이상 내가 먼저 띄울 말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 카톡방에. 아니 재밌게 봤는데 그건 그냥 상투적인 미사오브지.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혀서 그랬고, 사실 오히려 즐겁게 놀아보실 때는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해서 가져왔을걸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선빵을 그때는 날렸었죠. 차라리 빨리빨리 했는데, 이거는 재밌게 봤는데 뭔가 무슨 얘기를 해야지 좋을까 감이 좀 안 잡히는 게 있어서 전우님이 먼저 보내주신 거 보고 나서는 이제 따라서 이것저것 얘기할 만한 것들이 떠올랐죠. 긴장을 좀 했었는데 다빈님 그래도 뭐 재밌게 보신 것 같아서 제발 믿어주세요. 네, 다행인 것 같아. 아니, 난 믿지 않아. 아니야. 음해다. 다빈님이 진심일 때와 진심이 아닐 때 텐션이 있어. 진심일 때는 0.5박 정도 빠르게 진짜 재밌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다빈님이 진짜 재밌는 거고, 남들처럼 뭐 비슷한 템포로 재밌게 잘 봤어요, 재밌었다고요 라고 하면은 그냥 하는 얘기야.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재밌긴 했어요. 되게 피식피식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오래된 만화인데, 이거를 갑자기 이제 들고 오신 이유는 이게 복간본도 아니고 스캔돼 있는 스캔본인데, 어떻게 보면 이 만화를 소개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그때 저희가 이거를 이제 정하게 된 과정이 있었잖아요. 원래 다빈님이 이번에 소개할 차례였고, 근데 이제 그때 명절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설날 연휴 때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장편을 해도 되겠다라고 이야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장편 같이 고르다가. 저의 큰 패착이었죠. 그랬나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것도 이제 한번 소개 언젠가는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고 찜해 둔 거긴 해가지고, 이거 하면 어떤가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걸로 정하고 저도 이제 다시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정말 잘 맞았던 거는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아직 그 방송 안 올라가긴 했지만은 지난 에피소드가 인간 실격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재밌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이야기 되게 많이 나눴었고, 그 요주라는 어떤 그 캐릭터에 대한 나름대로 결과적으로는 좀 긍정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제가 결론 내리기도 했었는데, 다시 생각할수록 그 이야기는 정말 너무 우울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 연초부터, 새해부터 시작을 내가 잘못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읽기에 힘들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제가 그때도 이게 이제 3권밖에 안 되니까 한 2번 또 봤었는데, 되게 힘든 내용이기도 했고, 그거를 열심히 생각할수록 사실은 약간 텐션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는데, 엔젤 전설을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쉽게 읽히고, 너무 재미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정화되는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그 흐름에 맞았던 것 같다. 이 요조라는 캐릭터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서 기타노라는 캐릭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게 서로 완전히 정말 정반대거든요. 말 그대로 한쪽은 우중충하고 무한히 계속 나락으로 가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소유자라면은 완전 정반대. 기타노는 완전 밝은 마음, 무한한 어떤 긍정, 천사의 평화로움을 가진 그런 캐릭터여서 저희가 이게 이제 흐름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약간 병주고 약준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제 9점. 어쨌든 다시 한번 한국에서는 새해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새해를 맞이하는 만화로서 엔젤 전설이 또 의미가 있는 만화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잘 선택한 것 같고, 인간식격 저희가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이거를 보고 또 힘드신 느낌이 드신다면은 엔젤 전설까지 꼭 보셔야 된다라고, 정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 실격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렇게 대비돼서 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오래된 만화고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어쨌든 정유님이 이제 추천하신 만화니까 오늘도 스토리를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천사의 마음을 가졌지만 악마의 얼굴을 가진 소년 기타노 세이치로라는 주인공이 이제 새로운 마을로 이사 와서 새 학교에서 이제 등교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이 주인공 외모만 보고 이제 무서워하고 겁내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그래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저충고도 에피소드들을 모은 학원 코미디 액션 만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일종의 착각물이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은 기타노라는 캐릭터를 계속 오해하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에피소드들 이렇게 담은 스토리나 설정들 되게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엔젤 전설이 90년대 초에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은 좀 뭐 이거보다 더 옛날에도 뭐 착각물들은 계속 있긴 했지만 어떤 이런 플롯으로 봤을 때 그래도 원조에 가까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뭐 이 만화의 스토리를 이제 사람들에게 확 설명하려면은 그 주인공 기타노의 얼굴을 먼저 묘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 캐릭터가 일단 1권에서의 모습은 확실히 좀 인상적이에요. 삼배간이기도 하고 괴기스런 그리고 이제 그때 작가의 그림체도 이후에는 이제 되게 달라지긴 한데 1권 초반까지는 약간 좀 어설픈 데가 있어서 그 옛날 일본 괴담 그 어떤 그 책 같은 거 여기에 사파로 나오던 그런 그림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때는 괴기스럽게 느낄 만한 특히나 이제 저는 뭐 초중고 때 이거를 처음 본 거니까 충분히 괴기스러운 느낌이었고요. 이토준지 그 초반에 연재하던 이토준지 초반에 연재할 때도 약간 되게 어설픈 느낌들이 있을 때 약간 이런 비슷한 그림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화를 보면은 이 만화 속의 스토리에서 왜 이렇게 기타노 무서워하나 말이 좀 안 되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긴 하고 만화니까 이제 과장되어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때는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이런 만화가 또 흔하지도 않았고 뭐 이토준지를 제가 보기도 전이었고 일본 초반은 솔직히 좀 혐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얼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권 초반의 그림 실력, 작가의 그림 실력도 좀 어설퍼서 약간 좀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금방 한 2권 정도만 돼도 그림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요. 완전 바뀌어요. 그래서 그림체도 되게 미려해지고 기타노도 정말 평화로운 그 자체인 얼굴이 되거든요. 그 만화 속에서는 계속 무서워하지만 뒤로 갈수록 사실은 기타노 점점 잘생겨 보여지는 그런 느낌은 있죠. 근데 이게 작품 소개나 이런 데 보면은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외모로 인해 많은 오해를 받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얘기를. 근데 솔직히 뭐 이거 외모 비하잖아. 맞죠. 네. 그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뭐랄까 시대가 그래서 뭐랄까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그런 거 남한테 그렇게 뭔가 위협이 되는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은 적이 있지만 근데 뭔가 좀 시대가 지난 내용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보면서. 근데 작품을 보다 보면은 어쨌든 이걸 개구 소재로 쓰는데 그 주인공이 뭔가 이렇게 상처받는다기보다 말 그대로 엔젤이잖아.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저도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약간 그림체가 점점 좋아진다고 할까 사람이 점점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게 작가가 의도하고 그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 친구를 기타노를 무서워하더라도 그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변하고 나서 독자인 제 입장에서는 별로 안 무서운 거야. 그때부터는 그게 그냥 피식피식거리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지점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가 막 이렇게 기타나 보고 놀라고 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아닌데라는 생각으로 그냥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아서 저는 2권 때바라기보다는 좀 더 뒤로 가서부터는 좀 더 애가 전혀 안 이상한데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때부터는 좀 집중해서 본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그림으로 보니까 처음에도 사실 막 그렇게 공포스러운지 잘 모르겠는 부분은 있었어요. 약간 그 정도인가? 실제로 우리가 막 길을 가다가 진짜 무섭게 생긴 얼굴을 봐도 무섭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저 사람은 뭐 기타노가 받는 오해처럼 야쿠자일 거야 뭐 깡패다 100%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은 이제 좀처럼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기타노의 얼굴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들이 이 세계관 자체에 조금 고유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고, 그 점이 약간 재미있었는데, 캐릭터들이 약간 만화 속에서 연기를 또 하고 있는 느낌이랄까. 기타노의 무서운 얼굴 하나 가지고, 원투를 가지고 15권 내내 뽑아내잖아요. 그냥 네. 쭉 뽑아내는데, 보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만화의 기타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세계관 자체가 다른 만화들이랑 조금 구별되는 지점이 있었고, 그 점이 재미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개그 만화라고 보면 진짜 저 하나도 안 웃기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봐. 들어보세요. 조금 이상한 학원물이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재미있어요. 얘가 그래서 저는 기타노하고 친구들의 스펙터클한 우정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보면 재미있다, 매력적이다라고 맞죠? 생각했는데 개그만화적 측면에서는 이번에도 많이 웃지는 않았다. 지금 전훈이 궁시렁거려서 삐지기 시작했잖아요. 빨리 어떡할 거야. 안 돼. 저는 네. 이 만화가 약간 시대를 좀 앞서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2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결국엔 또 이게 이제 시대를 좀 뭔가 지나가 버린 약간 퇴색된 느낌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시점에서는 시대를 좀 앞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만화의 개그 느낌들도 사실은 좀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뭔가 올드한 느낌도 있고 안 웃기는 내용도 있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억을 가진 저 같은 이런 이미 이거를 알고 있던 분들은 다시 볼 때 약간 그 당시에 웃으면서 봤던 이런 느낌들이 오히려 좀 살아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거를 보면은 좀 말씀하신 거대로 저도 이번에 엄청 웃으면서 봤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냥 그 당시에 이거를 재밌게 봤던 제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요즘은 아무래도 이 기타노라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클리셰랄까, 이 내용이, 그러니까 만화 하나를 쭉 이끌어가기에는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서, 예를 들어서 원펀맨의 킹이랑 얘가 똑같은 거잖아, 상황이. 그러다 보면 그게 이거에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화 하나의 옵션적인 스토리로 이렇게 들어갈 정도의 이야기긴 한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것만 가지고 너무 적절한 단어인데, 기타노의 무서운 얼굴로 원툴이라고 하셨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근데 기타노 얼굴이 그냥 개성이 강한 얼굴이다? 라는 정도로 저는 생각이 맞아요. 되고, 그리고 이 작품이 좀 신기한 게, 분명 작가는 계속 기타노는 엄청 무서운 얼굴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점점 친구들이 모여, 하나씩. 그게 좀 이상한 학원물이라는 거거든요. 그 지점으로 보면 약간 좀 어이없고 웃긴 지점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만화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랑 연결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이야기 저희가 좀 더 할 건데,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외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몇 가지 이제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 같거든요. 저 개인적인 이야기도 떠오르고. 예전에 근데 이제 다비님도 네.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어떤? 다비님이 택시기사 앞자리에 안 해준다고 하셨던. 저는 생긴 새보다는 말 특유의 약간 목소리 낮고 말투 때문에 자주 시비가 붙는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안 돼. 우리 만화 클래식의 아이돌의 이미지에 손상이 있을 수 있어.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안 돼. 그러네요. 제가 지금 조회수가 다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안 되는데. 어쨌든, 네. 근데 살면서 오해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랬다고 하고 넘어가서, 네. 저는 그게 다비님도, 네. 원래 다비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은, 이 만화가 좀 많이 과장돼 있긴 하지만, 외모나 또는 이제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떤 표면적인 그런 태도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오해받은 에피소드들 다 겪어봤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오해를 받았던 게, 저는 되게 약간 좀 불안한 타입의 이런 아이여가지고, 사람들이랑 시선 맞추는 것도 되게 어려웠고, 또 이제 뭔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거나, 또는 대꾸 안 하고 있거나, 이런 적이 많았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는, 되게 무관심하거나, 또는 적대적인 느낌으로 오해받았던 이런 때가 있고, 지금도 사실은 아내한테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아내가 뭔가 질문했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무시한다고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있거든요. 왜 대답 안 해? 이러면서. 그런 때라든가.
남자들 제일 힘들어하는 순간이잖아. 아, 그렇죠.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막 파마를 하고 다니기도 했고 염색도 막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이제 좀 제가 뭐 어떻게 보면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20년 전에 그게 머리 스타일이 또 흔하지 않았던 머리 스타일이어서 정말 기타노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 머리 가지고 뭐라고 막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고 그리고 애기들이나 이런 애들이 막 보면서 비웃고 가고 그리고 이제 정말 막 시비 붙어가지고 막 이런 적도 있었고 괜히 막 싸움 걸려고 그래서 이게 외모 가지고 그런 경험을 저는 진짜로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처음 대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제가 생일이 좀 빠른 편이어서 동기들이 깜짝 생일 축하를 해줬는데 제가 그때 무슨 반응을 보여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너무 이게 놀라기도 했고 사실은 별로 그런 막 깜짝 생일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약간 프리징 돼 있던 게 이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막 이렇게 신경 써서 했었는데 별로 안 기뻐하네, 안 좋아하네 이런 것 때문에 또 오해를 샀던 이런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충분히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다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만화가 이제 많이 과장돼 있고 이런 극단적인 경험까지는 아니어도 경험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어릴 때일수록 사실은 저는 이게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되게 사회화가 많이 됐죠. 뭐 넉살 어느 정도 이렇게 부릴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전히 저는 사실 기분이 그 태도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뭐 이런 책들도 있고 근데 저는 기분이 태도가 된 사람이거든요. 기분대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어서 아무리 사회화가 돼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불편감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이거는 제가 사실 속내로는 지금은 이제 예전처럼 느끼진 않지만 이 기타노의 심정은 사실 좀 그래도 많이 공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랄까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흔히 생긴 것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생긴 것이라는 게 항상 사람의 감정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표정도 저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생김새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그 표정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해 말 한마디로도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어떤 태도로도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내가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어떤 그런 지점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많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왜 이렇게 너는 표정이 띠껍냐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속으로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서 저도 그런 이 작품만큼 드라마틱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보면서 그런 오해는 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그냥 쭉 보다 보니까 근데 이 친구는 마음의 상처를 그렇게 받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점에서 저도 그렇지 이렇게 나도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쭉 보게 됐어요. 저는. 뭐 저는 그러니까 이제 각자마다 경험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은 이 원패턴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이 공감하고 또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라 좀 생각을 하고 이제 뭐 계속 이야기 나오지만 결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의 에피소드가 이 원패턴이긴 하죠. 기타노의 외모로 인해서 생기는 오해와 다시 이거를 극복하고 기타노의 진심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이야기 좀 뻔한 패턴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지루한 부분 뭐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만화를 좋아하는 어떤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예전에 그래도 마을은 돌아간다에서 이야기했던 점이랑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이 만화 속에 어떤 오묘한 어떤 시공간의 느낌이 있어요. 되게 폭력이 일단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냥 괜히 막 시비 붙기도 하고, 뭐 학교에서 교장이 학생을 이렇게 때려잡으려고 이상한 교사들을 고용한다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평화로움이 느껴지는 어떤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고, 뭔가 비현실적이긴 하죠. 그래서 되게 깡패들도 많이 나오는데도 별로 비호감으로 느껴지는 캐릭터가 없고 뒤로 갈수록 뭔가 어쨌든 악역이 없는 이 전반적인 이야기의 구조가 이게 독자로서도 어떤 이 마을의 이 학교의 이 친구들의
어떤 이 인물들의 평화로움을 뭔가 나에게도 이렇게 좀 받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기타노 친구로 나중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기타노를 막 때리고 싸우다가 다시 이제 엄청 친하게 되는 친구로 이쿠노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여자의 그 캐릭터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뭔가 자기가 막 이렇게 폭력 사건도 일으키고 되게 괴팍하고 왜냐면은 혼자 교복이 다른 교복을 혼자 계속 입고 있어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하잖아요. 근데도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거죠. 그 만화 속에서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어떤 그런 이야기의 그 결 속에서 뭔가 그 이쿠노가 이 대사로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뭔가 참 특이하다라는 이 분위기. 근데 이게 독자들에게도 약간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죠. 뭔가 이 이야기나 이야기 캐릭터들이나 그 마을의 분위기 자체가 뭔가 오묘하게 느껴지는 어떤 평화로움. 저도 이제 적재적소에 되게 캐릭터들, 새로운 캐릭터를 잘 등장시킨다고 생각을 한 게, 이쿠노도 그렇고, 또 그 뒤에 뭐 빨간머리 오기스나 되게 후반부에 할포드가 아이들 같은 캐릭터들이, 이제 슬슬 새로운 뭔가가 필요할 타이밍이다 싶을 때 딱 나와줘서, 한 에피소드가 끝나면 걔네도 이제 결국에는 기타노 주변을 빙빙 도는 애들이 돼 있어요. 마치 막 소년 만화에서 약간 적으로 한번 등장했다가 같은 편 되는 식으로 그러네요. 그렇게 편입이 되는데 초반에 기타노가 기피의 대상이었던 거에 비해서 후반부를 보면 진짜 이 기타노라는 캐릭터가 전학을 온 건데 진심으로 이 해키쿠 고등학교에 전학을 온 거를 되게 기뻐하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독자 입장으로 보면서 약간 저절로 기타노 잘됐다 하고 엔젤이니까 하고 생각하고 되는 게 이 만화의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이 만화를 보다 보면 네. 그 친구들을 보고 있는 어떤 관찰자적인 친구가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20년 전에 봤을 때도 약간 그런 어떤 마음으로 느끼면서 봤었는데 다시 나이 먹고 봐도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시절 그대로 있는 어떤 친구들 모습처럼. 물론 이제 현실에서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서 서운해지고 그렇죠. 잊혀지고 약간 현실의 친구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만화를 보면서 그래도 위로를 좀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예전에 보고 다시 보는 거랑 이번에 저처럼 이 만화를 처음 보는 거랑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를 것 같아요. 20년 전에 보실 때는 저도 제가 만약에 20년 전에 이 만화 봤으면 키득키득거리면서 보긴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 오해잖아. 그러니까 감히 이 녀석이 저런 얼굴을 가지고 이러면서 뭐 하나만 해도 머리카락만 세워도 그렇고 다 오해로 되니까 그 당시에 되게 키득키득거리면서 재밌게 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저도 보면서. 이게 이제 이야기 장르적으로 볼 때는 결국에는 이제 학원 폭력물에 가깝거든요. 계속해서 일단 어쨌든 싸움이 일어나는 게 주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추가될 때마다 인물들이 추가될 때마다 결국엔 또 싸움이 일어나요. 전형적인 어떤 학원 폭력물의 어떤 공식처럼. 근데 이게 이제 90년대 그 소년 점프에서 연재됐던 만화거든요. 근데 이제 소년 점프 특징이 결국에는 이게 그 주 타깃이 소년층이잖아요. 청소년들, 남자애들이 주로 보는 만화 잡지다 보니까 대부분 인기 만화들도 다 액션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어떤 유명한 그 학원 폭력물들 몇 개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잊혀졌죠. 그 당시에 막 이렇게 머리 이런 식으로 하고 나오는 깡패들 나오는 만화들, 소년 점프에서 그 흔하게 나오던 어떤 그 로코데라시 블루스 뭐 이런 거 같은 이런 만화들 되게 많고, 슬램덩크도 사실은 그런 내용이 중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해커도 그런 머리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시절에는 그런 학원 폭력물이 결국에는 그 만화들의 어떤 주된 요소였고 중심에 있었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뭐 사실 어쨌든 이게 이제 슬램덩크랑 연재 시기가 겹쳤던 그런 오래된 만화다 보니까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너무 옛날 느낌이기도 하고 지금은 너무 유행이 지나간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시절에는 이게 이제 대세였던 시대였고 제가 이제 기억하건대 그 시절에 인기 있었던 장르가 무협물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무협소설이나 무협지나 무협 만화들 지금은 다
뭐 잊혀졌죠. 어떤 정통 무협은 다 잊혀졌고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른 어떤 새로운 트렌드의 뭐 이런 내용들만 좀 있는데, 근데 이제 저도 정통 그 예전에 고전적인 무협물을 좋아하던 이런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이 기타노의 이야기가 무협물의 그 이야기랑 완전 결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요? 일단은 무협의 정신에서 쥐가 이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싸움을 멈추기 위해서 싸운다라는 그런 의미의 한자어예요. 그래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힘을 키우고 싸우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무협이 대부분 그런 식의 스토리거든요. 기타노의 이야기랑 사실 완전히 똑같아요. 기타노가 사실 싸우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뭐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실은 본심은 그 사람들 돕고 싶어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긴 한데, 결국에 기타노는 계속 이제 지키려고 하고 싸움을 멈추려고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어떤 이런 파워를 쓰는 이런 건데, 이게 무협의 어떤 이런 정신들이, 물론 이제 무협도 결국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 자체가 그런 액션이랑 많이 섞여져 있기 때문이긴 한데, 결국에는 그 본질, 왜 우리가 싸움을 하는가?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뭐 누군가 지켜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만화도 그 슬램덩크가 중간에 이제 막 폭력물로 갔다가도 결국엔 농구 만화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 만화도 계속 액션을 그리고는 있지만은 항상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로 돌아오고. 그래서 저는 엔젤 작가가 아마도 어떤 이 만화를 보는 독자들, 뭐 자기보다 이제 연배가 어린 어떤 소년들에게 그 나름의 어떤 깨달음이나 그 나름의 그 관점, 통찰들을 전달하고자 이런 내용으로, 계속 좀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려고 좀 애썼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그 본질적인 어떤 주제가 첫 번째는, 뭐, 외모와 관련된 부분인 거죠. 겉모습만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다 보면 많은 것이 놓친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20년 전에만 해도 이게 당연하지가 않았어요. 그 시절에 당연했던 거는 어른답게 또는 아이답게, 남자답게, 여자답게 어떤 그런 정체성답게 살아야지 되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게 훨씬 강했던 시기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내가 입는 거나 뭐 머리 스타일이나 또는 어떤 표정이나 뭐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거가 나를 정의하는 거가 돼버렸기 때문에 시절에 엄청 피로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90년대는. 그에 비하면은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런 부분에 대한 피로감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이게 뭐 어떤 식으로든 내 개성 또는 이제 내 어떤 존재감 또는 이제 뭐 사람들이 뭐라든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근데 이제 제가 과장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저는 엔젤 전체를 그런 거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가 이 만화를 보진 않았지만 이 만화를 봤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어떤 이런 정신들이 계속 퍼져나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모로만 판단하지 않게끔. 그래서 저는 뭐 일본에서든 우리나라에서든 이 만화가 엄청 뭐 슬램덩크만큼의 파급력을 가지진 않았어도, 그래도 어떤 이런 정신들이 그 시대에서 비롯됐던 외모만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어떤 기여 요소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단일 작품으로 봤을 때보다 어쨌든 이게 그때의 주류 정서하고 되게 많이 밀착해 있는 만화니까, 그런 만화들이 되게 많이 나온 시기를 거쳐서 이제 지금의 정서를 이루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고, 저는 그래서 되게 초반에 다케이사라는 이 헤키쿠 고등학교의 넘버 2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오랫동안 충성심 있게 기타노한테 붙어 있다가 형님으로 모시고 형님으로 모시다가 후반에 이 기타노가 깡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학교의 깡패를 만나서 근데 깡패든 아니든 기타노가 내 친구라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저는 되게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고, 사실 이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오랫동안 기타노를 오해를 하고 있었고 그렇죠. 진짜 모셨거든요. 중간부터 자기가 찰석같이 믿어왔던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본인이 독백을 해요. 근데도 이제 그 겉모습에 속아서 생각을 못 고친 인물인데 근데 이제 마지막 가서 기타노한테 솔직하게 물어보잖아요. 깡패의 신이야 깡패가 맞죠? 라고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대답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노라는 친구한테 좋은 점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를 이 사람이 같이 다니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계속 함께 다니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점이 되게 보기 좋았고 여담인데 이 10억 원 후기 작가 후기 보니까 네. 이 구로다라는 캐릭터 또 다른 깡패부대에 속해 있는 그 캐릭터 그 다케이사랑 약간 반대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 작가가 그 캐릭터를 기타노와 또 다른 주인공 격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서 그 캐릭터랑 대비되는 점도 되게 재밌게 보였던 것 같고 돌아와서 이 만화에서 제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요소는 외모, 그 기타노의 무서운 외모지만 거기서 더 나가서 뭐 보이는 거에 표면에 너무 현혹되지 말자. 더 중요한 거는 그 아래에 있다는 얘기로도 볼 수 있겠고 그런 식의 교훈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들으면서 제가 생각난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기타노라는 캐릭터가 보통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단순히 외모가 무서워서 오해를 받는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 성격이나 이게 대업이에요. 무협소설의 정말 대업이에요. 엄청난 대범한 크게 대부분이죠. 대범한 마음을 가진 대장이에요. 그래서 다케이사로서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오해할 만하다는 거죠. 형님으로 모실 만해요, 정말. 약간 대도무문의 마음이 있지. 대업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사람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단순히 그냥 착한 애 정도면은 아마 다케이사가 그렇게까지 오해 안 했을 것 같아요. 의심 더 빨리 했을 것 같고. 정말 대업이기 때문에 형님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만화 같은 경우는 저는 개그 만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이제 그냥 좀 특이한 학교 폭력, 학교 이야기, 이런 학원물이라고 얘기하면 재밌을 거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학원 폭력이 리얼하지가 않아요. 그냥 판타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고 있네, 때리고 있네, 싸우고 있는 모습이네라는 스타일로, 여기서는 학원 폭력이라는 걸 도구로 쓰고 있거든요. 물론 실제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이 장르 속에서는 이 학원 폭력이라는 게 어떤 도구화 되어서 결국에는 뭐냐면, 기타노의 행동이 어떻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가 가지고 작가가 끊임없이 재미를 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 지점에서 저는 이게 장르로 치면 이제 학원 폭력물이라기보단 그러니까 개그만한 거죠. 예를 들어 슬램덩크도 초반에 그 학원 폭력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좀 리얼해요. 그러니까 맞아서 맞아. 사람이 날아갈 수 있는 지점까지 날아가고 그리고 때려서 나올 수 있는 표정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이 만화는 전혀 그렇지 않아. 이 작가는 그걸로 그 리얼을 그린다기보다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어서 이 만화를 볼 때 이 사람이 때리고 맞고 하는 장면을 너무 리얼하게 느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마지막 결론을 도달하기 위한 도구로서 장르적 도구로서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보면은 되게 그냥 재밌게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고, 그리고 보면서 약간. 그래서 제가 무협이라고 하는 거. 그런 점도 있죠. 그리고 장르적 특성을 얘기하셔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보면서 약간 우리가 뭐 조조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조조보다는 주성치 영화 볼 때 결국 어떻게 웃길까? 어떻게 웃길까? 얼마나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웃길까?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거를 딱 던져주는 이 작품에서 나오는 코드가 우리가 90년대, 80년대 봐왔던 그 많은 어떻게 웃길까라는 결국 웃길 건데 어떻게 어이없이 웃길까라는 코드를 그 나름대로 잘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나 이 작품을 이제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보실 분들은 그 지점에서 장르적으로 뭔가 체크를 하면서 얼마나 어이없게 웃기려고 이러나라는 생각으로 이 작품을 보면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생각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기타노라면, 내가 기타노였다면은, 어땠을까? 저는, 요조가 됐을 것 같아요.
내가 기타노의 상황이었다? 요조요? 요조처럼 살았을 것 같다. 근데 이거 하나만 더 이 설정 하나만 더 물어볼게. 기타노처럼 이런 상황인데, 결과는 어때요? 지금 기타노처럼 그렇게 다 오해를 받지만 결국엔 다 해결되면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요조처럼 꼬이는 거야? 일단은 너무 억울한 일들을 사실 어쨌든 많이 겪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더 친절을 베풀고 내가 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이런 것들을 더 품지 않고 정말 믿으면서 저 사람이 선의를 가졌을 거야. 저 사람은 내가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일 거야. 내가 더 잘해줘야 되는 사람일 거야. 라는 이런 식으로 낙관적인 시선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특히나 어쨌든 외모는 어릴 때부터 그랬을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얼굴이었을 거니까 좀 살맛이 안 났을 것 같고 요조가 됐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오히려 요조는 이제 오히려 더 외모가 호감인 캐릭터였죠. 맞죠. 그래서 사실 외모만 가지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런 오해들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은 겪게 되는 때가 이미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상상 가능한 수준이긴 할 것 같아요. 만화 정도는 아니어도 좋은 의도로 뭔가 했는데 사람들에게 좀 오해받을 때 또는 이제 내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을 때만 해도 사실 좀 저는 억울한 경험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다시는 내가 그럼 두고 보자. 내가 너네들한테 잘해준다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그 기타노처럼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디폴트 값이 세상에 이렇게 배척도 하는 어떤 이런 삶인데 근데 그 기타노라는 캐릭터 자체가 이런 저 같은 범인의 이런 마음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너무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넓거든요. 정말 천사의 마음을 가졌고 공명성대하고 고리타분할 정도로 정말 그 무협소설 주인공이랑 정말 비슷해요. 그냥 무슨 사조의 영웅존의 그 곽정 이 정도 주인공이 생각날 정도로 정의롭고 대범하고 용감하고 용기 있고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깡패들을 했는데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싸움 잘하는 이런 캐릭터인데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배경만 현대 이런 배경을 하고 있지 완전 무협소설의 이 주인공 캐릭터고 그 플롯도 무협소설의 이런 플롯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타노의 마음을 제가 생각해봤을 때 그런 기타노도 혼자서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유지가 되진 않았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그럴듯한 설정들이 있거든요. 기타노가 전화 오기 이전에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좋아해요. 이미 인정받고 있고 선생님도 기타노가 얼마나 모범생인지 알고 있고 결국에는 새로운 마을에서도 다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부모님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들인지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기타노가 아무리 외모가 그랬어도 또 새로운 마을에서 이 정도로 오해를 받았어도 의심하지 않는 확신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내 진심을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지금 당장은 오해를 사고 사람들이 나에게 좀 이렇게 막 험하게 대하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오해를 풀고 진심을 알아줄 거다라고 그래서 나는 끝까지 선하게 대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그런 진심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한 명만 있어도 우리가 선한 마음을 좀 더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거를 어릴 때는 정말 몰랐던 것 같거든요. 내가 오히려 사람들을 믿지를 못했던 거죠. 내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믿어줄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이런 확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의심하다 보니까 더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대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에너지는 되게 많이 쓰는데 결국에는 피곤하고 사람들이 좀만 오해하거나 좀만 알아주지 않더라도 억하심정을 갖고 이랬던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나이를 먹으면서 좀 달라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저도 그런 비슷한 느낌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오해를 당장은 사더라도 그래도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막연하지만 그래도 확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나이 먹어서야 이제 조금 가능해지는 수준이지 않을까.
되게 멋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저는 가정에서 상상하기가 힘든 게 기타노 상황은 사실 부풀려진 거잖아요. 부풀려진 세계관이고 이 세계관 안에서만 성립하는 어떤 거라서 내가 기타노의 상황이었다면 이라고 한다면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저는 전학 온 날 선생님의 바짓가랑이를 자꾸 늘어져서 난 얼굴만 이래 생겼지. 옆 학교에서 전학 온 그 모범생 기타노가 맞다라고 얘기를 엄청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여기서 기타노의 상황처럼 그런데도 다들 안 믿어주면 저는 부모님을 설득해서 다른 학교로 한 번 더 전학을 갔을 것 같고 기타노가 너무 과장되고 극단적인 예시라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조금 현실적으로 이제 외모나 나의 표면을 이루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오해를 받는 상황이면 조금 저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긴 했을 것 같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캐릭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만화로 나기의 휴식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거는 이 만화에 비해서 엄청 현실적이고 그 사람들이 받는 오해도 되게 현실적인 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의 오해를 볼 때 훨씬 스트레스겠다 싶고 기타노는 그냥 기타노 대선생님이 너무나 그런 대협 같은 분이셔서 약간 약간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일 같다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유명한 스타들처럼 막 세상 사람들한테 다 사랑받고 싶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런 거 좀 의미 없다고 생각되던 그런 생각이 좀 확고해질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은 없고. 그래서 저는 누가 날 오해하면 그냥 두거든요. 오해해라. 근데 이 기타노 같은 경우는 너무 드라마틱하게 그 오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꾸 그걸 가지고 기타노를 괴롭히니까 사람들이 문제인 건데 그냥 누가 나의 겉모습이나 나의 행동 가지고 뭔가 오해를 했다면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내버려 두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친구 A, B가 있는데 내가 A랑 막 얘기할 때랑 B랑 얘기할 때 화법이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둘은 전혀 다른 사람이니까 그 사람과 좀 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약간 막대하는 느낌처럼 얘기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되게 존중해주는 것처럼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건 양쪽 다 이제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B란 친구가 야, 너 왜 A랑은 그렇게 다정하게 얘기하면서 나랑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막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알았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타노 같은 상황이었다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드라마틱하게 기타노 자신을 괴롭히니까 사람들이 이 상황이라면은 저도 막 되게 뭔가 교양돼서 흥분돼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요조처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실제 현실이 오해를 하더라도 이 정도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나는 그냥 덤덤하게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얘기를 좀 들으면서 보니까 지금 제가 아까 중간중간에 녹음하면서 피식피식 웃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보는데 이 만화에서 항상 아까 얘기했듯이 폭력이라는 게 도구로 쓰이고 결론이 되는 지점에 기타노의 큰 표정을 작가가 계속 보여줘요. 뭔가 되게 천사가 할 법한 말을 하면서 큰 화면을 보여주는데 제가 그 장면들 볼 때마다 피식피식 웃은 거거든요. 네, 기타노처럼 되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바로 쌍욕이 나가는 상황들도 맞죠.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기타노 정도의 상황이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저희가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기타노가 어쨌든 그런 취급은 받지만 실제로는 작가의 그림체가 바뀌면서 기타노가 실제로 약간 그 외모 보정을 이제 점점 받게 되죠. 뒤로 갈수록 그렇죠. 네. 뒤로 갈수록 천사의 느낌이 실제로 들고 평화로움이 정말 그 캐릭터에서부터 이제 뿜어져 나오고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사람이 정말 많이 발전하기도 하는 거가 저희가 이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진 건지 사실은 되게 감탄하면서 보게 되는 수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약간 어설프게 느껴지는 부분도 또 이제 계속 있기도 한데, 어쨌든 그 흑백이나 음영을 다루는 그 부분은 작가가 거의 장인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제 지금의 만화를 연재를 하는 거였으면은 당연히 컴퓨터로 작업한 이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음영을 잘 쓰고 톤을 잘 쓰거든요. 오히려 제가 이제 클레이모어를 나중에 다시 보고 해도 그림체가 엔젤 전설보다 더 나아졌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또는 이제 작화하는 것도 엔젤 전설보다 낫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캐릭터들도 이거보다 더 미려한 느낌이 아니고. 근데 엔젤 전설에서 캐릭터들은 정말 엄청나게 공들여져 있거든요. 료코도 처음 등장했을 때 엄청나게 회화처럼 묘사가 되고, 이쿠노라는 캐릭터는 처음 등장해서부터 쭉 머리카락을 갈색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톤으로 이거를 다 처리를 하고 있는 게 엄청난 노가다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타노에 대해서도 분명히 처음에 악마로 묘사할 정도로 뭔가 그림체도 좀 그때는 이제 좀 어설픈 점이 있었는데, 점점 천사로 보이게끔, 천사로 느껴지게끔 연출을 하는 그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만화랑 내용이랑은 상관없지만 일러스트들이 이제 작가가 그린 일러스트들이 첨부되어 있는데 보다 보면은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기도 하거든요. 미묘하다는 말이 그냥 떠올라요. 연출에서도 되게 이제 어떤 소년 만화의 정석들을 잘 쓰고 있고, 근데 배경묘사는 자주 안 하기도 하고 그냥 얼굴들만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많고 해가지고 뭔가 어떤 때는 되게 무성의한 느낌이 들면서도 어떤 때는 또 이제 만화의 어떤 그런 컷들을 되게 잘 쓰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엔젤 전설까지는 좀 그랬는데 이후에 오히려 잘 모르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쓰는 톤, 아까 스크린 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원래 출판된 인쇄물을 지금 스캔한 이북으로 우리가 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스캔이 잘 안 된 건지, 아니면 인쇄를 했을 때도 톤이 이렇게 스캔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톤들이 좀 방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뒤에 한 10권, 한 12권, 13권, 14권 이때 가면 톤이 또 너무 덕지덕지로 바뀌어버리고, 딱 2권, 3권, 4권 요때가 딱 깔끔한 느낌도 있고 딱 괜찮았는데,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저는 그림 자체는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그리셔서 작가가 작품 보는 데는 되게 감정이입하면서 잘 볼 수 있었지만, 그런 톤 조절이나 그래픽적인 그런 지점에서는 조금씩 가끔씩 깨는 느낌이 들긴 했어서 전 조금 어려웠어요, 그 지점. 저는 옛날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딱히 없었던 것 같고, 그림 관련해서 재미있었던 거는 이게 한 권에 본편, 기타노 본편이 있고 번외편이 권말마다 조금씩 실려 있는데, 본편 그림체하고 번외편 그림체하고 조금 달라요. 번외편 그림체는 진짜 흑백의 대비를 극한까지 강조해서, 사실 이거를 보면 뭔가 조금 안 읽힌다라는 느낌은 저는 여기서 조금 받았는데, 기타노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뭔가 그림 느낌 때문에 더 과장된 느낌이 더해지고, 본편 보다가 끝에 번외편이 나오니까 그림체가 딱 스위치가 될 때 오는 뭔가 재밌는 느낌 같은 거는 받을 수 있었고, 또 번외편 중에 이거는 그림체가 안 바뀌고 그냥 본편 그림체였던 것 같은데, 기타노 부모님이 만나게 된 경위를 다룬 에피소드가 번외로 또 실려 있어요. 그게 또 되게 재밌었고, 기타노 가문의 뭔가 전설이 2대째 내려오고 있다는 내용을 보여줘서, 그거는 뭔가 재밌다기보다는 귀엽고 훈훈하다라는 느낌으로 본 것 같고, 후반부에 나오는 에피소드라 그런지 기타노 아버지 얼굴은 사실 기타노 초반에 묘사됐던 것만큼 무섭게 생기지는 않았다. 네. 사실 부모님은 완전 두 분 다 착하게 생기시지 않았나요? 네. 완전 미남 미녀죠. 그렇구만. 기타노도 잘 보면은 미남이에요.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이 전 에피소드 인간습격 이야기를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저는 그때, 네. 아직 제가 이게 에피소드가 안 올라와서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때 저희가 너무 재미나게 이야기를 해서가지고, 되게 좋은 에피소드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요조의 이야기가 좀, 정화가 필요한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거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엔젤 전설을 이렇게 이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트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엔젤 전설 오랜만에 다시 본 것도 되게 좋았고요. 소년 점프에서 연재된 그런 만화들을 보다 보면은, 뭐, 슬램덩크든, 또는 뭐, 헌터헌터든, 뭐, 드래곤볼이든, 뭐 요새 인기 있는 것들까지도 어떤 초심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만화들이 있거든요. 엔젤 전설을 볼 때는, 어떤 좋은 사람, 또는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졌던 그 마음들을 다시금 또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관계적인 측면에서. 네. 그래서 뭐, 말을 마치자면은, 저는 이게 이제 엔젤 전설을 원래 알던 분들이면은, 20년 만에 다시 한번 보는 것도 되게 좋은 타이밍일 것 같고요. 뭐, 보고 나서, 뭐, 그 사이에 또 이제 봤더라도, 한번 올해 이렇게 연초에 한번 이걸 보는 것도 좋은 타이밍인 것 같고, 아직 안 본 분들이라면은, 삶에서 이거는 꼭 한 번쯤 볼만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때 한번 보시면 어떤가, 꼭 볼만한 만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뭐랄까 이게 우리 아까 처음에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다비님이 이 만화 보고 할 말이 없다라고 카톡방에 썼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다비님이 이 만화를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결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쭉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제 안 궁금해. 무슨 말 할지 대충 알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래서 제 결론을 먼저 좀 얘기를 드리자면, 근데 저는 이 만화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성치 영화나 이런 것들 볼 때 우리가 번외라는 느낌으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번외니까 주성치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조조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런 것처럼. 근데 이 만화도 엔젤 전설이라는 만화도 기타노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느낌으로 이 만화를 본다면은 되게 피식피식하고 재밌을 수 있는 그 상황, 이 작가가 어떤 지점에서 웃기고 싶어 하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를 그거를 알고 보기 시작하면 되게 재밌게 이 작품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 생각해서 한번 꼭 보시면 좋겠다. 보기 괜찮은 만화다 지금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원래 학원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학원물은 보통 조금 90년대보다는 그 이후에 연재된 작품들을 많이 보니까 이 작품은 사실 제가 평소에 그렇게 많이 본 스타일이랑은 다른 그런 스타일의 학원물이었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계속 말하지만 재밌게 봤고 엄청 빨리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설에 딱히 가는 데도 없고 그냥 집에만 계속 있었어서 되게 심심했는데 이 만화 보는 동안에는 다행히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처음에는 진짜 가볍고 이게 뭐야 싶게 시작해서 끝쯤에 가면은 조금 잔잔한 감동의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고 또 저는 사실 이 작가 작품을 클레이머나 창궁의 아리아드네만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다 완전 판타지, 다크 판타지 장르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들만 본 사람들이라면 이 작가가 엔젤 전설이라는 만화를 연재했다라고 하고 보면 조금 약간 신선한 충격을 받지 않을까. 되게 신선하게 다가올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클레이모하고 창궁의 아리아드네만 보셨고 엔젤 전설은 아직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야기 노기로 작가의 엔젤 전설 이북으로 리디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다빈님은 컨디션 난조 이런 거 없어요 요즘?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접네. 겨울에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요. 여름이 힘들어가지고 더위를 타서 두 분이 오늘 약간 컨디션 난조가 있으신 것 같아서 톤이 약간 낮은 톤으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저요? 저 진짜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오늘 아침에 좀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오늘 약 먹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회사도 조퇴할까 생각을 했었고, 근데 방송을 또 하니까 좀 기운이 나네요. 하나도 기운 안 나고요. 본인이 고요한 말을 하실 때 되게 신나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약간 잔잔하게 말씀을 하셔서 하는 동안 살짝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좀 냈던 거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랑 전우님도 다 컨디션 찾아서. 기침을 또 하셔. 아유, 힘들어. 다음에 또 재밌는 만화 한번 소개시켜드리기로 하고요. 저희가 빨리 컨디션 찾아서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정신이 없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만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